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적어도 2에서 3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강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으라고 하고,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까지 말한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이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았는데 위장병만 생기는 바람에 아직도 고생한다는 말도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요통만 생겼다고 하기도 하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역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면 건강 걱정하면 그 정 건 건강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계속 튼튼하게 살아라. 이 81 년부터 90 년까지 110 년간 언론에 게재된 자살 기사 총 411 건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자살 동기는 경제적 가난이 86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다음으로 정서적 갈등 79 건, 부부 갈등 66 건, 학업 문제 24건 등의 순이었다. 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은 절망 및 고독감 117 건, 열등감 52 건, 갈등, 상황 도피 47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층별 자살률은 2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1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 통계청이 내놓은 99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분석에서도 자살자는 10에서 30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그들 세대에서 자살은 교통사고 다음에 최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자들은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10에서 30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며, 건강 상실이 동기가 되어 자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가?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당연히 절망하여 자살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탱탱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 말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왜들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일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어 고민 끝, 절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닌가? 어느 독자에게 프로 과외 선생이 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권유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빠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농땡이 치지 말고 학생을 손님으로 여기면서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일, 즉 교재를 준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만 미친 듯 몰두하라는 것이었다. 일요일이건 공휴일이건 간에 쉬지 말라고 했다. 그가 내 지시대로 몇 개월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고 하였을 때 내가 한 말은 "엄살 떨고 있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네." 였다. 1년 정도 지나 피곤함이 쓰러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 2알씩 먹어라." 였다.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그 잘난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않은가. 자살하는 사람들 중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개소리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어라. 이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기만 하면 죽지는 않는다." 내가 그에게 한 달에 하루는 푹 쉬어도 좋다고 한 시기는 그의 예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메일을 주고받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시기였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이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인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 몸 건강한 노숙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는 아니므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몸 하나 튼튼하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아니면 육체적 건강은 위협을 받는다. 이 핀란드의 트로크시 직업병 전문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을 경우 근로자들은 더 많은 질병을 앓게 되는데, 고용 불안과 일터에서의 분위기 변화 등으로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며, 실제로 실직하게 되면 사망률마저 높아진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팀은 2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업률이 낮을 때 실직하면 사망하기 쉬우나 실업률이 높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이 연구팀은 실업률이 낮을 때 실직한 사람은 본래부터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과 성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망률이 높은 것이며, 실업률이 높을 때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도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에 실직자가 많다 보니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줄어들며 사망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신경이나 관절 등 신체 조직이 긴장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출혈, 실험, 심혈관계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능력을 키워야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권유하는 바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낮에 일을 하게 될 땐 느끼게 되는 피곤함이나 체력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까?